제가 볼 때 저는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다른 방송 이런데 일반 방송 가면 참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그 사람들이요. 지금 여당 패널이 됐죠. 그렇게 문재인 정부 공격하던 그거를 자기들한테 대입하면 창피해서 말 못할 거예요 지금.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하는 걸 보면 문재인 정부 비판할 때 그걸로 비판하면 없어져야 돼요 정부가.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면. 근데 지금은 또 완전히 옹호로 돌아섰어요. 완전히 옹호로 돌아섰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발언이 이동관 특보의 발언이에요. 2019년 JTBC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 그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동관 특보가 입장은 어제 또 냈더라고요. 네. 내서 어떤 얘기 했는지 다들 아시겠지만은 핵심은 뭐냐면 이게 학폭 이게 아니라 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쌍방으로 뭔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피해자랑 자기 아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폭이 아니어서 그때 학폭위도 열리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은 이건 뭐예요? 당시 주장.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동관 특보가 하나하나 A4 용지 8장 분량으로 정리해가지고 언론에다 배포를 한 겁니다. 네. 자, 이런 반박 좀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국회에서 열렸던 특위였나요? 그때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서울교육청 감사였죠. 왜냐하면 교사 선생님 당시에 하나고 교사 선생님 두 분이 폭로를 했고 그 폭로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서울교육청에 조사를 했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네. 그때 나온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그 학생 당했다는 학생이 썼던 진술서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동관 전 수석 이동관 지금 특보죠. 특보가 주장하는 주장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썼던 게 정확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동관 특보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일단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설득하거나 좋게 제가 설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유하거나 그다음에 정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과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10년이 넘은 사건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걸 폭로할 당시에 경험했던 걸 썼던 그 자료하고 지금 그 이후에 또 19년인가 이게 있었죠. 국회가 JTBC 방송. JTBC 말고 그 전에 국회에서 했던 게 몇 년이었죠? 2015년. 15년. 그러면 지금 8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동관 특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거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그러나 우리가 의심을 갖는 것은 혹시나 그 사이에 이 피해 학생들을 만나서 뭐 회유하고 좀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러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혹시나 그런 걸 통해서 달라진 게 아니냐라는 그렇게 의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러면 지금 이동관 수석 특보의 말이 맞다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사실은 한 명은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뭐 최소한 2명 이상. 진술을 했던 사람 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피해자가 뭐 어쨌든 2명 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관 특보는 한 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한 명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의문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과연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쌍방 폭행이었다고 하면 그 지금 그 이동관 특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 학교나 서울교육청은 왜 그런 결과를 발표했을까요? 그러면 서울교육청이 문제를 삼았던 건 뭐예요?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았어요. 그것이 대학 입시에 전혀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 특혜를 받는 하나의 어떤 기회를 주는 꼴이 돼버렸다. 뭐 기재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기재가 됐으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도 했었고요. 근데 물론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는 건 맞아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이동관 특보는 무혐의 처분도 났다. 그때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손준성.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고발 사주 의혹. 그분을 모르겠어요. 또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소할까봐 어쨌든 압수수색 당할까봐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손준성이에요. 그분이 하는 행동. 그 고발사주 문제도 물론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그것도 거의 뭐 유야무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은 계속 남아 있는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어쨌든 가까이서 보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 이런 의혹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로 이게 이제 무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그리고 문제. 아니 그럼 서울교육청은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냐는 거예요. 제 말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고발까지 할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폭위 열지 않은 것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 고발을. 그러니까 사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학폭위를 열 일이 전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서울교육청의 조사도 거짓말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 폭로를 했던 네. 공익 제보를 했던 사람들도 다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 당시에 그런 증언을 했던 맞았다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학생들의 주장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네. 이게 말이 돼요?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과 기관까지 합쳐서 거짓말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단체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만약에 이동관 특보의 말이 맞다면 단체로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과거에 있었던 아니 일들을 학폭위를 열 요건이 아니라며요. 근데 학폭위를 안 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피해 당한 사람, 그 선생님들 네. 그리고 서울교육청 조사를 했던 그 모든 과정이 다 그럼 부인이 돼야 돼요. 네. 그게 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지금 와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의 말이 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또 하나 그 당시에 그분들이 그럼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죠 대체? 자 예전에 그 당시에 조사했던 서울교육청이나 네. 그 폭로했던 선생님이나 피해자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폭로해서 본인들한테 큰 이익이 있나요? 저는 뭐가 실익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익이라 함은 네.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뿐이지. 네. 반대로 지금의 이동관 특보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공직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고위 공직을. 네. 이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이걸 이렇게 위아무에 넘어가면 이분한테 이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니, 안 된다고? 위아무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이익이 되겠죠.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나 놀리려고? 내가 넘어갈 줄 알고 거기에? 네. 아유 한번 던져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8장의 A4지 입장문 그걸 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게 이동관 특보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데. 학폭이 정말 민감한 문제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쌍방이든 뭐든 어떤 폭력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거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고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왜 학폭이 안 열렸냐? 학폭위가 안 열린 이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2012년도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반드시 학폭위는 열려야 된다. 거기서 따져봐야 된다는 건 계속 강조했단 말이죠. 규정으로. 근데 왜 안 열렸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그걸 추측해 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누군가의 압력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 교감 선생인가요? 그분이 이제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자인데. 그렇죠. 학폭위. 그분이 열지 않고 담임 선생님 선에서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용을 보면. 네.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거든. 이거 담임 규정에 어긋난다. 규정은 학폭위를 반드시 열어야 그렇죠. 되는 건데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담임 선생님 선에서 이걸 끝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이 왜 그런 결정을 했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것도 아니지. 지난번 MBC 스트레이트에서 예전에 녹취록 있잖아요. 김승윤가요? 그 하나은행장 당시 하나은행장인가요? 그분 하나지주 회장인가요? 당시 이제 이사장이었죠. 하나고 이사장이었죠. 네. 그분하고 이동관 특보하고 전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동관 특보는 그걸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화했다. 아니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자기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뭐 같은 학 출신 아니에요? 자 이명박 대통령과는 같은 학 출신이에요. 이동관은 아닙니다. 이동관 특보는 아니에요. 서울대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이동관 특보가 특별히 직책은 없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권력층에 있었던 분인 건 분명해요. 그분이 뭘 했습니까? 대변인 했죠. 홍보수석 했죠. 특보를 했어요. 언론 특보를. 세 가지 직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아무런 직책이 공직으로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 그리고 이명박, 김승유 회장은 동문. 그렇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고 이사장은 하나은행 지주 회장을 했던 건지 그다음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연락을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자, 이거는 아예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연락한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공직에 고위 공직에 있고 아직 안 갔지만 갖고 싶다는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언젠가 오겠지? 기회가 박정우가 이제 뭐가 이제 어디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 있거나 갈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전화를 하는 순간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해요. 이 말이 무슨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마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제 유행어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지금 이동관 수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만 물어봤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녹취록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동관 지금 특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 돼 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학을 미뤄달라 이런 투로 얘기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녹취록에 그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학을 좀 미뤄달라. 그러니까 당장 전학 가지 않고 조금 뭐 3학년 때인가 어디 뭐 학기 말까지만 있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 그러기에 내가 알아볼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뭐 물어봤다는 식으로. 그러면 이게 MBC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김승효 이사장이. 그러니까 김승효 이사장 말과 이동관 특보의 말이 달라요 지금. 이동관 특보는 그냥 알아보려고 전화했다는데 이걸 전학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요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전학을 미뤄달라는 말은 뭐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연히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즉시 분리가 돼야 돼요. 학폭위가 열리면서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됐다. 근데 이동관 특보의 해명은 뭐냐면 그냥 알아보기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알아보는데 전학을 미뤄달라 그래요? 그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 김승효 이사장과의 말이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학교에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장한테 전화하는 경우는 말이 안 되지. 없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교감한테 연락하지. 그렇지. 이사장한테 연락해서 알아본다? 그는 오히려 이사장의 그 어떻게 지위를 타가지고 학교에다 알아본 것 자체가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일반인들의 상식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해명으로 나왔다. 학교는 대학도 마찬가지 사립대학도요. 최종 임명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총장이 아니에요. 교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그러니까 선생님을 임용하고 해임하고 이걸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뭐 교장이나 교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장 예를 들면 보직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을 교사로 또는 교수로 임명하고 또는 해임시키고 이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해요 항상. 그러니까 이사장이 절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래요. 정권을 선생님들의 어떤 해임이나 임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한테 이동관 특보가 교감도 사실은 이사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자, 그래서 뭐 중요한 추억님이 또 실시간 응원해 주시면서 그래서 방통 현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 가능할 거냐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론이 정말 악화되면요. 지금 물론 국민의힘이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할 겁니다. 지난번에 장해찬 평론가가 나와서 그 얘기했다잖아요. 들으셨어요? 문자가 1000개 정도 와 있더라. 우려 전달이.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 뽑힐 때도 사실 전당대회 자체가 윤심에 의한 윤심에 의한 그렇게 이제 선택된 그런 결과였는데 국민의힘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는 안 할 거예요. 뒤로. 여론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아니, 대놓고는 못 하지 무서워서. 아니 정순신 변호사 때도 처음에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그냥 밀어붙였어요. 임명까지 했어. 그러다가 낭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안 좋아 더 글로리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때 청문회 뭐 할 필요가 없는 할 필요 없는 자리였으니까. 근데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도 우려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검찰 출신은 그것도 경찰 출신도 아니고 검찰 출신이 그것도 문제가 됐는데 학폭위까지 있었는데 그거 모른다고 그 당시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몰랐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같은 중앙지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몰랐다. 그렇게 발뺌하면서 계속 갔었거든요. 그래서
임명까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너무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 포기했어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이번도 그런 절차를 밟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동관 수석이 아마 그렇게 설득한 것 같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건 돌파할 수 있다. 해명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그냥 예측입니다. 이것도 뭐 저는 모르니까 제가 뭐 이동관 수석 전화번호도 모르고 모르니까 피해를 당했다고 하신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기자회견 같은 거. 피해 그 한 분이. 다른 분. 만약에 여기 이제 이동관 특보가 얘기했던 이 화해하고 그렇지, 잘 지내고 바로 있다. 그분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봐. 안 그러면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요. 지금 정순신 사태 한 번 겪었는데 이 정도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게 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검증할 때 야 이 문제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동관 특보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야 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 개인 생각은 제 추측입니다. 이건 100% 제 추측이고요.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그 한 분이라는 분이 기자회견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동관 특보하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아무 일 없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아니지만 이제 이동관 수석 말처럼 서로 쌍방간에 그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 입장문에 나온 것처럼 그 얘기를 해줄 수 그렇죠. 있다 직접. 그분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그러면서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돌파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한 분도 있고 그 분 말고 또 있어요. 피해를 당한 분들이. 그리고 당시에 선생님들 지금은 이제 그만두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선생님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학폭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지금 이동관 수석은 그냥 둘이 뭐 서로 쌍방이 그런 게 있었고 이미 지난 일이고 끝났다, 화해했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학폭은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화해하고 뭐 이걸 그냥 무만 아니지. 화해했다고 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부모들이 생각할 때 40대 부모들 중고등학교 애들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20, 30대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 젊은이들은.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생각을 하고 떠올리겠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전에 조국 전 장관 그 사태 있을 때 조민 씨 관련해서 고대에서 학생들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이랬거든요. 언론에 나왔었죠. 이번은 왜 안 하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이 학폭이 개최가 안 되고 그게 기록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학교에 학교라고 제가 얘기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냥 고대든 연대든 다 하라는 거예요. 집회를. 제 말은 아까 했던 말 취소. 어쨌든 입학을 했단 말이죠. 입학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아니 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입학해서 학교를 다녀? 거기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민 씨 때는 왜 이렇게 분노를 했죠? 그래요. 그 상황도 좀 달리 보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결국 추억님의 이제 질문에 방통위원장 가능하다 보시나요? 이 대답은 가능하다는 말은 끝에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밀어붙일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